사실 지금 이제 군 사령관들 재판에 넘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국무위원들 또 대통령실 사람들은 전혀 뭐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니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지만은 최상목이나 뭐 이상민이나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특검이 우리가 윤석열에 대한 특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내란 전체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현직 국무위원들은 그 수사 대상에서 약간 빠져 있고 또 이제 국정조사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검찰발로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었어요. 반응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정치 검찰의 모습이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고요. 네.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 아직 쉽지 않다라고 하면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된 특검을 해서 끝까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도 와서 내가 비아폰이 있었나? 있었더라고요. 있었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하고 그 쪽지 문건인데 사실 쪽지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뭐 그 접혀 있어서 내가 못 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국민들이 그 이번에 질의하시는 모습 또 국조특위 진행되는 모습 보면서 진짜 그야말로 복장 터진다고 하죠.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정말 네. 정말 좀 참담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전문가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네. 너무 처참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 국조특위는 이제 거의 일정은 마무리되고 있죠. 국정조사 지금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청문회 3번과 그 기간보고 2번 그리고 현장조사 2번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 증인들이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란의 핵심은 피의자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그리고 네. 김용현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등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통해서 찬반 표결을 통해서 15일 동안 연장하는 연장안을 이제 의결을 한 상황이고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네. 2월 28일까지 한 차례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겠다라고 했는데 김용현, 윤석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구치소에 갔더니 변호인 접견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딱. 네, 의도적인 피하기였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간다는 건 다 알고 있었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보도가 전달이 됐을 됐으니까. 거고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국민들 앞에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끝까지 지금 윤석열의 태도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뭐 부하들한테 지금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구치소에 간 국회의원들도 안 만나고 국민의 대표들도 안 만나고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뭐 일단은 지금 직무정지의 대통령이죠. 이 자리에 간 게 정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그 산업 정책의 전환도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네. 많은 고민과 또 실행력들이 필요한데 그 2년 반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허비하게 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뼈아픈 시간 낭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또 민생 문제 또 우리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성장 문제까지
이제 진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어제도 보니까 김기현, 뭐 추경호 등등해서 이철규 포함해서 친윤 의원 5명이 또 면회를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와서 뭐 우리 국민들 또 특히 뭐 젊은 층을 향해서 또 뭉치자, 지지해 달라 이런 취지의 입장까지 전원 통해서 전달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저는 사실 국민의힘은 이미 이제 전광훈 세력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에게 먹혔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 극우 세력들과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일각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일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의 변호인단에 보면 석동현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사실 가장 핵심적인 지금은 윤석열의 어떤 이비자 최측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 2번 받았던 분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 극우 세력이다라고 봐야 하는 거고, 예. 국민의힘이 그 집권 여당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극우 세력과 함께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적인 통합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윤상현이 정광훈한테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뭐 김민전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 백골단을 또 국회에 불러가지고 이런 모습. 상상을 못했던, 이렇게까지 갈 거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가고 있으니까. 보수 정부, 제가 대학생 때 이명박 네. 박근혜 정부를 경험했거든요. 사실상 저의 20대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함께 했는데, 거리에서 또 그때 네.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마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걸 다 하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죠. 계엄이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그게 말이 돼? 라고 했지만 그거를 결국엔 단행을 한 거잖아요. 친위 쿠데타를. 저 이렇게까지 설마라고 하는 걸 이 보수 정권에서는 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와 진짜 최악이다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했는데, 그걸 또 뛰어넘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 또 내란 사태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보다 보니까 지금 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죠, 전 총리죠. 네, 아마 오늘 아까 안경을 벗었는데 지금 안경을 또 썼네요.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변호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네요. 담당해서 뭔가 신문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부정선거론에 있어서 황교안 지금 변호인이 뭐 이제 이를 갈고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참 부정선거론이 계속해서 이번에도 나오고, 또 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내란을 일으킨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헌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기를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